네, 치과 재료학 변소영입니다. 제 강의에 앞서 항상 참고사항은 중요한 거 빨간색, 알아두기 파란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2, 치과용 시멘트입니다. 학습 목적과 학습 목표를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적으로는 치과용 시멘트의 다양한 용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올바르게 취급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표로는 1번부터 7번까지 있고요. 첫 번째는 치과용 시멘트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치과용 시멘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치과용 시멘트의 용도를 설명할 수 있다. 네 번째, 치과용 시멘트의 조성을 설명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치과용 시멘트의 취급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여섯 번째, 치과용 임시 충전재의 취급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일곱 번째, 특수한 용도의 시멘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로 학습 목표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치과용 시멘트, 덴탈 세멘이라고 부릅니다. 치과용 세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철 치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크라운을 붙이거나 인레이를 붙이거나 할 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믹스를 해서 임시충전재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용 시멘트는 덴탈 세멘트라고 부르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 있으나 치과에서의 주된 용도는 삭제된 치아에 대한 수복물을 유지력을 제공하는 접착제. 첫 번째는 접착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형성된 와동을 연구 또는 임시로 충전하는 수복제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멘트의 강도는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수복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로 힘을 덜 받는 부위나 유치 또는 임시 충전제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시멘트는 구강 내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강액, 타액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구강액에 의해 용해가 되고 침식이 되는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연구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결점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는 취급성, 그리고 경제성 등 바람직한 성질이 많아 전체 수복 술식의 4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용 시멘트는 구강 내에서 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기계적인 유지나 그리고 화학적 결합으로 치아나 수복물과의 결합력이 높아야 하고 우리가 씹는 힘, 음식을 많이 씹죠. 그래서 교합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우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막도가 낮으며 생체 친화성 또한 우수해야 잘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는 보통 이제 분말과 액체의 성분, 그리고 용도, 형태 및 반응에 따라서 표 12-1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멘트의 분류 기준과 분류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보통 시멘트를 분류하는 기준은 이제 기본 성분에 따른 분류와 그리고 분말과 액체의 성분에 따른 분류, 그리고 용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형태, 반응에 따른 분류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성분이라는 것은 이제 워터 베이스냐 그리고 오일 베이스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베이스인 경우에는 GPC, 그다음에 글래스 아이온 워머 세멘트, 그다음에 폴리카복실레이트, 그다음에
SC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리고 오일 베이스인 경우는 GOE가 있습니다. 유진올. 그리고 분말과 액체 성분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분류 형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접착을 하느냐, 그리고 수복을 하느냐, 임시로 충전을 쓰느냐, 그리고 뭐 베이스나 라이너로 쓰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형태에 따라서는 분말, 파우더와 액 형태, 연고와 연고 형태, 패스트 형태죠. 그리고 단일 연고 형태로도 나눠질 수가 있고, 반응은 이제 화학 반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반응에 대한 형태인데 산염기 반응이나 광중합 반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뭐 기본 성분, 베이스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리고 어떤 때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분류 기준이 나와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과용 시멘트 다음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산업표준에서는 이제 인산화연 시멘트, 그리고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 및 글래스 폴리알케노이드 시멘트를 이제 수성 시멘트로, 그리고 활성화 강에 의하여 경화되는 시멘트를 활성화 시멘트로, 광활성화 시멘트로, 그리고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를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 및 산화아연 비유진올 시멘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용 가능한 시멘트는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옳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접착과 수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용 시멘트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고정하는 접착제로 뭐 모래나 자갈 등을 섞어서 형틀에 부어서 콘크리트를 만들 때는 이제 기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과용 시멘트 역시 보통은 접착을 할 때 쓰거나, 그리고 덮을 때, 수복을 할 때 쓰는 접착용과 수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과용 시멘트는 대개 파우더 형태와 리퀴드를 혼합을 해서 사용하도록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액 성분에 따라서 수성 시멘트, 그리고 유성 시멘트가 있고, 고분자 중합 반응을 이용한 레진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도 이렇게 종류별로 한번 보여드리면 수성 시멘트, 그리고 유성 시멘트, 그리고 레진 시멘트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시멘트는 이제 인산 용액이나 폴리카복실레이트 용액을 사용하는 인산아연 시멘트나 실리케이트 시멘트 또는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나 뭐 글래스아연노머 등이 있고, 아까 우리 표에서 설명했던 이제 워터 베이스 시멘트겠죠. 유성 시멘트는 유진올이 들어가 있는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분자 중합 반응을 하는 레진 시멘트가 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착 및 수복에 지금 그림 12-1 분말과 액에 따른 시멘트의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이게 유진올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산화아연 분말과, 그리고 인산, 그리고 아크릴산, 유리분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올과 산화아연 분말이 합쳐져 있는 것을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라고 부르고, 이 산화아연 분말과 인산이 같이 있는 것을 인산아연 시멘트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과 유리 분말이 섞여 있는 것을 규산 시멘트로 명칭했고, 그 다음에 유리 분말과 아크릴산이 합쳐져 있는 것을 이제 글래스 아연어머 시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산화아연 분말과 아크릴산이 섞여져 있는 것을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다 라고 칭하고 있고, 이제 그 사이를 한번 더 보게 된다면 요 인산과 산화아연 분말, 유리 분말 세 가지가 합쳐져 있는 것을 규소인산아연 시멘트다 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이 섞여져서 어떤 시멘트가 되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말과 어떤 액에 따른 시멘트가 있는지에 대한 분류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인산 아연 시멘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 아연 시멘트 하면 줄여서 보통 GPC라고 많이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치과용 시멘트로서 보통 연구 접착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과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아까 분말과 액에 따른 분류가 좀 있었죠. 그래서 분말은 산화 아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10% 이하의 산화 마그네슘과 색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은 인산아연이죠. 분말은 산화아연, 그리고 액은 인산용액을 함유한 어떤 용액? 수용액으로 알루미늄과 아연 이온에 의해 완충되어 혼합 도중에 견화 반응을 지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분말이 액체와 혼합될 때 화학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분말의 표면 성분이 산성 용액에 의하여 용해가 된 후 이제 산염기 반응에 의해 염이 형성되며 경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말하고 시멘트 혼합 시 열 방출로 인한 온도 상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GPC는 우리가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봤을 때 분말은 산화아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은 인산용액을 함유한 수용액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두 개, 분말과 액을 혼합할 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화학 반응은 보통 그 알칼리성 분말의 표면 성분이 산성 용액에 의해서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고 그때 굳는 반응이 생기는데 그 경화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시멘트 혼합 시에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온도 상승을 최소로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인산아연 시멘트의 점조도는 우리가 시간과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용도에 따라 점조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인산아연 시멘트 혼합에 있어서 낮은 분액비 감소, 그리고 부적절한 혼합, 구강 내 타액에 빨리 노출될 때 이제 압축 강도와 탄성 계수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화 시간은 혼합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보통 이제 기무어침이 시멘트 표면의 아픔을 나타내지 않을 때까지 경과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화 시간은 우리가 혼합판의 온도와 그리고 액의 분말을 첨가하는 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를 해두고 혼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GPC 자체는 보통 유리판에서 우리가 믹싱 슬랩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믹싱 슬랩은 실온에 두지 말고 냉장 보관해 놨다가 냉각된 혼합 유리판을 사용하면 작업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겨울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여름에는 많이 덥죠. 그래서 실제로 알지네이트도 우리가 찬물로 그 혼합 시간을 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름에 되면은 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그 빨리 굳는 경향이 생기는 것처럼 이 GP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믹싱 슬랩을 냉장 보관해 두었다가
믹싱하기 직전에 꺼내서 믹싱을 하게 된다면 작업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C 인산아연 시멘트는 이제 치아와 열 전도율이 비슷한 우수 단열재이기 때문에 분말을 좀 더 많이 사용하여 점조도를 높인다면 고강도 베이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GPC를 우리가 크라운 안쪽에 접착제로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점조도가 이렇게 흐름성이 좀 좋도록 해주고 우리가 접착제로 사용이 가능하고, 점조도를 조금 더 높여서 흐름성이 좀 없도록 하면 안쪽 치아 내부의 베이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아랑 열 전도율도 우수한 단열재이기 때문에 고강도 베이스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는 것은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다면, 만약 안쪽에 이렇게 와동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내부를 베이스로 충전을 하고 그 위쪽에 뭐 레진 코어를 쌓든 이런 식으로 쌓겠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요거를 조금 더 다듬습니다. 그래서 지대치를 형성을 해요. 그때 이 안쪽 치수 안쪽에 있는 것을 요 베이스 깔고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어서 인산아연 시멘트는 초기에는 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48시간, 보통 이틀 후에는 중성에 거의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pH는 치수, 안쪽에는 신경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외상을 입은 치아에 있어서 더욱 심하므로 치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말과 이제 액을 분배하기 전에는 분말이 들어있는 병은 우리가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혼합 유리판을 사용을 해야 하며 되도록이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믹싱하기 직전에 꺼냅니다. 그리고 표면은 물기가 없이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그러나 이제 혼합판의 온도를 이슬점 이하로 낮추면 수분 오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판 위에 액과 분말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지시한 스푼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그 앞쪽에 작은 스푼과 뒤쪽에 큰 스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조사에서 이 앞쪽 스푼을 쓰면 리퀴드를 3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이 뒤쪽에 큰 스푼을 쓰면 리퀴드는 5방울 떨어뜨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 스푼 뒤쪽으로 숫자가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조사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스푼을 거기서 나온 걸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숫자가 적혀 있다면 그 숫자를 리퀴드를 항상 수직으로 두고 그 방울에 맞도록 수를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 자체는 이제 혼합판 위에 두고 제조사 지시에 따라 적절히 등분을 해줍니다. 이따가 그림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믹싱 슬랩을 쓸 때는 그 플라스틱 스파츌라 안 쓰죠. 그래서 금속 스파츌라의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분말을 액에 첨가하면서 혼합판의 면적을 이제 넓게 사용하면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GPC 자체는 엄청 넓게 혼합을 하셔야 돼요. 넓게. 그리고 총 혼합 시간이 보통은 1분 30초가 되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분 미만이어도 잘 안 되고요. 1분 30초가 넘어가면 경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1분에서 1분 30초가 되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말의 마지막 부분을 첨가하기 전에 시멘트의 점도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착용 시멘트의 적절한 점도는 시멘트를 약 1인치 들어 올렸을 때 끊어지지가 않고 쭉 따라 올려지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서 최대의 분액비, 그리고 분말과 액의 비율을 분액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혼합 방법,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혼합 및 건조 상태에서의 혼합 등 유의해야 우수한 시멘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말만 아까 흔들라고 좀 말을 했는데 리퀴드도 좀 흔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오른손잡이는 이 분말을 위쪽에 오른쪽 위에 분말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리퀴드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만약에 이 한 스푼을 쓰면은 한 스푼에 그러면 이 리퀴드는 뭐 3방울 떨어뜨려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방울을 3방울을 요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가운데.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GPC를 믹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조사에 맞춰서 분말은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이제 오른쪽 위에다가 분말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고 보통은 좀 납작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처음에 3등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3등분을 먼저 하고 그 앞쪽에 있는 것만 반을 나눠서 그에 맞는 초에 맞춰서 믹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JIS 규격이라고 부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ADA 규격도 있는데 제가 이 규격에 대해서는 뒤쪽에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어떻게 하는지만 먼저 보고 이 2가지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말을 먼저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리퀴드는 항상 어떻게 수직으로 하시고 분말과 리퀴드는 항상 쓰기 전에 한번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앞에 있는 팁이 믹싱 슬랩에 닿지 않도록 항상 위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려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마다 어떤 스푼을 사용할 때 몇 방울을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퀴드는 항상 그 파우더의 비율에 맞춰서 3방울이면 3방울 아니면 5방울이면 5방울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믹싱 슬랩과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금속 스파츌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잡는 방법은 검지를 지지대로 써서 엄지와 중지로 잡는 역할을 해서 지금처럼 보이는 것 같이 믹스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나눠놓은 보통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반대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3등분을 해놓고 첫 번째 칸은 반이 나눠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가져가서 보통 뭐 15초 믹스하고 정해져 있는 시간대로 또 위에 거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최대한 믹싱 슬랩을 넓은 그 범위를 다 사용하게끔 믹스를 해주는 것이 GPC의 이제 혼합 방법인데요. 지금처럼 이제 분말을 끌어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두어야 분말을 우리가 끌어서 용액이랑 같이 혼합하기가 쉽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지금 믹싱 슬랩에 거의 대부분의 면적을 믹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접착제로 사용을 했을 때 흐름성이 있도록 1인치 정도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면 성공적인 믹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산화연 시멘트의 취급 방법에 따른 물성입니다. 그래서 인산화연 시멘트의 물성은 취급 방법에 따라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 분액비와 혼합 방법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저제, 우리 베이스 사용할 때 있죠. 베이스로 사용할 때에는 분말의 양을 조금 더 추가해서 찰흙 같은 점조도가 되게
믹스를 하면 기저제인 베이스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흐름성이 좀 좋도록 1인치가 늘어나는 정도는 영구 접착제, 흐름성이 있게 정해진 비율대로 믹스를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인산아연 시멘트 GPC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JIS 규격과 ADA 규격에 대해서 한번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PC의 혼합 방법, 그래서 분말을 어떻게 분배하냐는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JIS 규격과 그리고 ADA 규격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JIS 규격은 아까 제가 분말을 좀 납작한 형태로 해서 보통은 3등분을 나눈다라고 표현했던 방법이 JIS 규격인데요. 이렇게 3등분을 먼저 하고 앞쪽에 있는 첫 칸은 반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맨 첫 번째 이제 이쪽에 이게 그 큰 판이라고 치면 지금 이 분말은 오른쪽 제일 상단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리퀴드와 믹스를 할 때 얘를 먼저 끌어 쓰고 15초 동안 넓은 면적을 사용해서 믹스를 합니다. 15초가 지났다 하면 이 위에 칸에 있는 분말을 가지고 와서 또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15초 동안 믹스를 해줍니다. 그럼 벌써 한 칸을 다 믹스가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분말을 가지고 와서 리퀴드랑 30초를 믹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도 30초 믹스를 하면 벌써 90초죠. 그러면은 1분 30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믹스를 하는 방법을 JIS 규격이라고 하고 1번부터 보면 최초의 6분의 1 양을 15초간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럼 두 번째 블록에 6분의 1 양을 15초간 네, 이것도 위에 거 믹스하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록 1, 2, 3이에요. 1, 2, 3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블록에 3분의 1 가량을 30초간 3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블록을 넣고 30초간 연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JIS 규격으로 이제 성공된 믹스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ADA 규격입니다. 요거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놓습니다. 네 칸으로 구분을 하고요. 첫 번째 칸은 반을 잘라요. 반을 자르시고 그 밑에 칸을 한 번 더 반을 나눕니다. 네, 이렇게 나눈 것을 보면 첫 번째, 최초의 16분의 1량을 10초간. 그럼 얘를 10초간 하는 거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에 16분의 1량을 10초간. 그러면은 그 바로 위 칸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블록에 8분의 1량을 10초간. 그러면 요 맨 위에 있는 게 8분의 1량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4, 5 블록에 4분의 1량을 각각 15초씩. 그러면은 얘는 4, 5를 각각 15초씩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록을 넣고 30초 동안 연화를 합니다. 그러면 6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항상 정해서 그럼 이것도 다 더하면은 90초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간은 항상 90초. 1분 30초. 초가 되도록 믹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IS 규격은 좀 더 쉽죠. 15, 15, 30, 30을 지켜서 믹스를 해주면 되고 ADA 규격은 10, 10, 10, 15, 15, 30. 그래서 요거를 실제 지금 2학년 그 학생들은 이제 임상 전 단계에서 이렇게 정말로 실습을 해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직까지 GPC 사용량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믹스하는지, 그리고 접착 재료는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GPC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GPC, GOE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접착 및 수복에 인산화연 시멘트 취급 방법에 따른 물성 표 12-2를 참고해라고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작의 방법으로는 이제 분해비를 감소시키거나 혼합의 온도 상승, 그리고 혼합 속도의 상승, 수분 오염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고요. 분해비를 감소시켰을 때 이제 물성에 대해서 증가하냐, 감소하냐 보면은 압축 강도는 낮아지고, 그다음에 피막도도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용해도 증가하고 초기산도와 경화시간 증가합니다. 그리고 혼합 온도를 상승시켰을 경우는 이제 압축 강도 낮아지고요, 피막도 높아지고, 용해도와 초기산소는 높아지며 경화시간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혼합 속도를 막 빨리 했을 때 압축 강도는 낮아지고 피막도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용해도와 초기산도 높아지고 그리고 경화 시간은 낮아집니다. 수분 오염에 있어서는 압축 강도는 낮아지고 나머지 피막도와 용해도, 초기산도는 높아지고 경화 시간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 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금속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접착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저제인 베이스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로 충전할 때 쓰는 충전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산화아연 유진울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산화아연 유진울 시멘트는 줄여서 GOE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경, 치수에 진정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생체 친화적이며 밀봉성과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입니다. 그래서 되게 밀봉하는 역할이나 단열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진올의 자극성 때문에 현재는 이제 유진올 성분의 시멘트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과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과 반응으로는 산화아연유진올 시멘트의 분말은 산화아연이 보통 69%로 주 성분을 이루고 있고, 치성을 감소시키는 로진, 그리고 경화 촉진제인 아세트산 아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은 당연하지만 주 성분은 유진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진올 자체는 무색이면서 엷은 황갈색의 투명한 액체로 클로브 향이 나는 착향료이며 이제 물에 잘 녹지 않고 보통은 알코올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반응 촉진을 위해 알코올이나 아세트산 또는 물을 소량으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화하연 유진올 시멘트는 이제 아까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베이스가 이제 오일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화 반응은 분말이 습기하에 먼저 물과 반응하여 아연 이온과 수산 이온으로 해리되고, 아연 이온은 유진올과 반응하여 무정형의 유진올산 아연의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경화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GOE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보통 제1형은 임시 시멘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화용과 비경화용 시멘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는 영구 시멘트, 그리고 임시로 쓰는 임시 수복제와 기저제, 베이스 용도, 그다음에 현타액, 이제 와동 이장제 라이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의 산도는 보통 중성입니다. 그래서 pH 7을 나타내고 있으며 치수에 대해 진정작용, 진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하 세간이 노출되어 있는 치아에 임시저착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GOE는 우리가 인레이라고 하는 부분적으로 씌우는 치료가 들어갈 때가 있죠. 그럴 때 안쪽에 있는 대충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신경이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좀 신경과 가까운 위치에 와동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레이 본을 뜨고 퍼밋으로 메꾸지 않고 GOE로 메꿔 놓으면 조금 치수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임시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수 진정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니쉬를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와동의 재료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치수의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합 레진 수복 시에는 유진놀이 레진의 용매로 작용하여 레진의 중합 반응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레진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GOE라는 것은 지금 좀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서 말하면 산도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치수에 대해서 진정 효과가 있어 상하세관이 노출되어 있는 치아에 임시 접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대신 이제 복합 레진을 사용할 때에는 유진놀이 레진의 용매 작용을 해서 레진의 중합을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압축 강도는 이제 인산아연 시멘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관 또는 계속 가공 외치의 임시 접착에 사용을 하며, 그리고 액에 EVA를 첨가한 강화형 시멘트를 사용하면 강도가 향상되어 금관 또는 계속 가공 외치의 영구 접착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말과 액형, 그래서 보통은 파우더와 리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가볍게 흔든 다음에 분말은 계량 컵으로 분매를 하고 액은 이제 드라퍼를 사용해 첨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스포이드가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첨가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말을 액에 한꺼번에 넣고 끝이 뾰족한 금속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30초 동안 혼합판 위에서 혼합을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는 점조도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분말과 액형을 혼합할 때는 대략 이런 식으로 혼합을 한다. 그리고 패스트 형태로 나온 것도 있죠. 그래서 연고형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촉진제와 기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합지나 유리판 위에다가 만약에 촉진제가 빨강색이다 하면은 기저제도 똑같은 길이로 짜서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길이로 짜내어 혼합지 또는 유리판 위에서 혼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은 색이 달라요. 그래서 색이 다른 연고에 두 가지 연고가 동일한 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혼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경화가 된 후에는 산화아연 유진올 시멘트를 조직과 혼합판 위에서 닦아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리 환자의 입술과 인접치를 실리콘으로 코팅을 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을 한 다음에도 시멘트가 이제 완전히 굳어버려요. 경화가 되기 전에 혼합판과 스파츌라를 깨끗하게 닦아야 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얼굴에 묻은 시멘트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오렌지 기름, 보통은 오렌지 오일이나 GOE 클리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렌지 기름은 이렇게 큰 통에 들어있는 거 아마 치과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적용 방법은 이제 금속 크라운 브릿지 임시 치간의 임시 접착 용도, 그래서 임시 치간 접착을 할 때, 그다음에 기저제와 이장제 라이너, 그리고 임시 및 중간용 수복제로 사용이 되며 근간 충전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말씀드린 GOE의 이제 광화형인 IRM에 대해서 제가 믹스하는 동영상을 하나 첨부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GOE의 조금 더 강화된 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I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믹스한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은 끝났고요. 맨 처음에 동영상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유리판 색깔이 살짝 좀 투명도가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냉장고에서 차가운 이제 혼합판을 꺼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뭐, GO이건 IRM이건 믹스하는 방식은 항상 아까 GPC처럼 막 믹스를 하는 게 아니고, 쳐대듯이 믹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대듯이 믹스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술자가 떠서 쓰기 편하도록 스타퍼로 바로 떴을 수 있도록 지부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 그리고 뭐 또 중요한 점은 우리가 믹스할 때는 항상 치대면시 하면서 분말을 조금씩 추가를 해도 된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믹스하는 IRM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수분과 반응 시에 경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으로는 보통 기저제, 베이스 용도, 임시 충전, 치주팩, 드라이 소켓, 그다음에 근간 충전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 소켓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니 발치를 하고 나서 안쪽에 혈병이 차올라야 되는데 혈병이 차오르지 않아 이제 건성 발치아가 되는 것을 드라이 소켓이라고 부르고 그때 이제 유진호를 사용해서 안쪽에 넣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주팩이라는 것은 이제 플레보피 우리가 치은 박리 솥바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아를 덮고 있는 잇몸을 조금 절개를 해서 열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염증 조직이나 연화 치석을 다 제거를 하고 꼬맵니다. 그래서 꼬맬 때 겉에 이제 잇몸을 조금 더 형성을 하기 위해 치주팩으로 감싸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그 치주팩에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근간 충전제, 우리가 신경치료 다 하고 안쪽에 치과용 재료로 메꿀 때 근간 충전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액 내에 용해도가 높고 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형 지오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품은 강화형 지오일, 이걸 다른 말로는 IRM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요도는 슈퍼 EBA라고 합니다. 아까 앞쪽에서 EBA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IRM, 뭐 GOE를 믹스를 할 때 준비물은 뭐 IRM이면 IRM, GOE면 GOE의 파우더와 리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유리판, 믹싱 슬랩이 필요하고요. 메탈 스파츌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혼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성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사진은 IRM과 요 슈퍼 EVA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요 두 가지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GOE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GOE, IRM, 슈퍼 EVA 요거는 뭐 세 가지는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용도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다음은 그 아까 동영상 봤던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셨으면 해서 글로 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IRM의 혼합 방법, 그래서 모든 용도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믹싱 슬랩, 유리판 위에 적당량의 파우더와 그리고 리퀴드를 계량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정해진 비율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파우더와 리퀴드를 계량해서 놓고 파우더는 똑같이 오른쪽 상단에 그리고 리퀴드는 가운데 덜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액이 가운데 오도록 그 다음에 분말은 오른쪽 상단에 오도록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은 찰흙과 같은 점조도가 되도록 혼합을 해줍니다. 믹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정해진 비율이 좀 없기 때문에 파우더를 소량씩 첨가해 가면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방아를 찢듯이 쳐대서 혼합을 하고요. 문지르기는 X입니다. 문지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툭툭툭 쳐대듯이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한 IRM은 금속 스파츌라의 한쪽 끝에 모으는데요. 이때 모을 때는 한 번 한 번씩 치어대면서 삼각형 지붕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술자는 이제 스타퍼로 조금씩 퍼서 떠서 쓰기 때문에 술자가 스타퍼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삼각형 지붕 모양을 만들어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지붕 형태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아에 적용을 한 다음에 물이나 알코올을 묻힌 코튼 팔렛으로 압적을 합니다. 팔렛으로 이제 압적을 해주고 남은 파우더는 다시 통에 정리를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IRM은 혼합할수록 묽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합하면 묽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언제 동안 이제 2분 이상 혼합을 할 시에는 더 묽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GPC랑 GOE, 그리고 GOE의 강화형 GOE인 IRM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우리 치과용 시멘트가 지금처럼 접착제 용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접착제도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기저제, 베이스나 라이너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분말을 더 추가해서 베이스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신 GOE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에 근간 충전재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드라이 소켓을 치료할 때 사용을 하거나 치주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시멘트라고 해서 단순한 접착제가 아닌 접착을 하거나 베이스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떻게 사용을 한다 이 정도는 구분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IRM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수업이 좀 끊겨서 흐름이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뒤쪽의 내용은 이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GOE, IRM을 하고 마치도록 하고 뒤쪽에 PCC, 폴리카복실레이트부터 뒤로 빼서 수업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